여기 여기 개막식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여기 봐라. 안녕하세요. 다음 화면에 나오는 거를 외워두셨다가 아. 15초 안에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12개.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네. 안타깝게 도 이거 분발했어. 보러. 영화 데드라인이 이 부산영화제에서 이벤트 상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할까요? 예. 자. 아이고. 너무 잘 안 보이시는 거 아니지? 많이 먹어졌어. 부산 바다에 감흥이 없으시죠?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내가 며칠 본지 며칠 됐는데 바다를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은 없고 사람들을 많이 봤지. 김희애 선배님. 우리 앞에 날 너무 팬이에요. 허진호 감독님도, 김성수 감독님, 김민아도 와 있어. 사실 그간에는 노아인들 진짜 다 모이는 다 모이지. 서울에서도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기회는 없는데 오늘 영화 데드라인 공승현 씨, 박지일 배우 그리고 또 권봉금 감독님 이 세 분 모시고 작품도 제가 시사회 가서 직접 또 보고 영화도 재밌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유,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자, 오늘은 영화 데드라인, 그리고 공승현 씨, 그리고 박재희 선배님. 예. 그리고 권봉근 감독님. 우리 세 분 모시고 영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서로의 단점들.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영화제는 많이 오셨었어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30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저도 부산 국제영화제 처음이거든요. 오. 세 분은 제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평소 저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TV에서 많이 봐서 네, 아주 네. 친근한. 예. 근데 정작 감독 영화에는 한 번도 출연을 못했어. 감독님이 다 커트했다 그러더라고요. 라이브 이유를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유령은 제가 한번. 예. 그래서 이제 자꾸 김희 작가가 유령을 하더니 박지일 선배는 안 되겠다고. 농담이에요. 어떻게 방심하시는 순간에 당합니다. 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그 박지일 선배님을 되게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발성과 발음이 가장 훌륭한. 선배님은 혼자 중얼거려도 정확히 들려. 네. 감독님은 네. 소방서 옆 경찰서. 네. 예, 그걸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공승현 씨는 제가 최근에 한국 영화들 중에 가장 최애 영화이죠. 핸섬 가이드. 저는 리바운드 잘 봤어요. 아유, 감사해요. 안목이 너무 좋으시네요. 나무위키도 다 읽고 왔거든요. 나무위키. 잘못 지원하셔가지고 서울예대 연극과로 원래는 극장. 맞아. 서울대 동기들이 누가 있었어요? 저희 동기들이 장지인 감독. 웅민이, 예, 현성이, 예, 견성, 김진수. 진수. 다 내가 키운 애들인데. 다 연극 기반에서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같이 그렇지. 공연했던 알지. 배우들이라서 그래서 연극과에 들어가니까 모두가 연극 배우가 꾸민 애들이 들어가는 과잖아요. 막 연극이 아니면 죽겠다. 나는 연극이 제일 좋아요. 막 이런데 맞아. 연극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이 불사르는 청춘들 사이에서 말티즈인데 되게 위축이 많이 된 말티즈.
그리고 이제 뭐 신체 연기 수업 시간이 또 있었어요. 그걸 하는데 교수님이 자 너희는 기러기야. 막 그쵸, 움직임 수업들. 전공은 뭘 하셨어요? 전공 연기. 아 교수님은 교수님은 방은진 교수님. 아 은지 누나 잘 지내시죠? 옛날에 연기자셨잖아요. 맞아요. 93년도에 연극 부분 백상 신인상을 둘이 받은 거예요. 98년도 백상 연극 부분 신인상. 96년도 그치. 영화 부분 극본상. 노미네이트. 이거 노미네이트는 좀 잘라도 된다. 이거. 그러면 선배님은 전공을 뭘 하셨어요? 회계학과 상대 회계학과 출신이에요. 학교 연극반 출신이지. 아, 그치. 옛날에는 또 이렇게 진짜 사실 엄청난 분들은 동아리에서 다 나왔죠. 뭐 박찬욱 감독님, 준호봉 감독님. 맞아. 저도 동아리 출신. 아 동아리 쪽 어디? 아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학교 나오셨어요. 서울대 아, 예, 서울대. 좋아하는 학교.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늦게나마. 무슨 전공을? 전 러시아 문학 했습니다. 러시아. 고등학교 때 이제 영화를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네. 키노나 이런 데 보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아주 뭐. 근데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러시아를 가야겠구나 하고서 이제 와.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붙어서 어. 가게 됐어요. 공순현 씨는 언제 배우가 돼야겠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돌 연습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맞아. 근데 이 사이에서 저는 춤도 노래도 다 그냥 고냥고냥이었는데. 왜냐면 그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아. 내가 연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시작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한 게 연기였고 연기 연습을 아르바이트로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데뷔 초반에 베테랑 알바생이었어요, 역할 자체가. 아, 예. 네. 서브웨이 알바생이었는데 서투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물어볼 것도 많고 뭐 너 재료들도 엄청나잖아요. 이게 서브웨이는 여러분 가면 딱 앞에 이렇게 쭉 지나가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빵 선택하면은 그분이 착착착 해서 빵 네, 선택해.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 잘라드릴까요? 뭐 부어드릴까요? 하고 하나씩 넣고 뭐 해가지고 소스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해가지고 쭉 가면 빵이 하나 끝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잘 아시는데. 저희 딸이 서브웨이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진짜. 근데 이걸 하면서 연기까지 해야 되는 신인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촬영이 없는 날 무조건 서브웨이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가서 알바를 직접 했었어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 그게 같은 드라마였는데 그게 또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고 막 약간 이런. 근데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약간 잠입으로 약간 아나운서 학원에 직접 가서 학원비가 얼마인지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그런 테스트를 봤었어요. 오. 네. 근데 저는 이제 연기 때문에 간 건데 선생님이 아나운서 해라.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시는데 저는 드라마 좀 보세요. 나 아직 멀었구나.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가 되게 안정감이 있어. 또 발성의 대가가 또 한 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배님은 어떻게 또 사투리 어. 극복하셨어요, 바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외국어 공부하듯이 표준말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래서 서울말 공부를 한 거야? 난 부산에서 33년을 살았으니까. 요즘은 송강호, 김윤석이가 그 전통을 다 깬 거지. 옛날에는 배우가 그렇게 사투리가 억양이 들어가면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정통 연극을 못 하는 거야. 제가 전에 울산의 어디 대학에 연극 동아리를 갔는데 그 연습을 하고 계신데 번역극이에요. 이것 봐, 닐!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씬 자체가 뉴욕 센트럴 파크 공원인데 제리 뭐 어쩌고 저쩌고 널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잖아. 야, 이게 그 시절에 잠깐 이 영화 데드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어느 분이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저희 영화 데드라인은 2022년 9월 흰남노가 흰남노.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네. 지금 보시는 곳은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제철 침수 피해 현장입니다. 일이 나도 큰일이 났다는 거지. 고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영화에서 제철소 안에 그 막 우리가 3번도 보지 못했던 애국가에 잠깐 나오는 영광로 이런 거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제철소 촬영할 때 좀 신기하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 뭐 제철소를 배경으로 하는 건 난생 처음이라서. 눈앞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네. 멋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SF에서나 나오는 네, 네. 그 거대한 어떤 구조물들 거기에 있는 막 미래적 인간들이 나와서 뭔가를 큰 톱니바퀴를 막 굴리는 것 그렇죠. 같은데. 실제로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막 비를 뿌리면서 뭘 찍고 있는데 문만 열면 저쪽에서 엄청난 쇠가 이렇게 막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걸 멈춰달라고 하고 싶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멈추면 몇 억이 이제 바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찍는 거예요. 그 안에 뭐 공장이 뭐 34개. 32개. 34개? 4개? 제철소를 가봤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아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결혼 반지 같은 거 떨어뜨리면 난리 나겠네.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고. 장관이에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안에 막 최초로 공개된 거 아닌가요? 그 영화 찍으러 뭐 이렇게 들어가면 쓸거려? 네, 네. 왜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촬영허가를 안 내준. 네. 거기 더 웃긴 게 그 네. 정도 면적인데 지도가 없대. 국가 보안 시설이라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이제 내비쳐도 안 나오는구나. 맞아.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인솔자가 인솔하듯이 한 번에 네. 차를 다 타고. 아. 군사작전처럼 이동했습니다. 아. 제가 언제 살면서 이 안에 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되게 신기하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데드라인에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철소에서 하는 뭐 그런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 고로라는 게 일단 고로. 높을 고자를 써서 높은 용광로. 그래서 고로라고 하는 거야. 아, 고로. 토페도카 닿는 용선 그릇, 운반차라고 네, 네. 하는데요. 고로에 쇳물이 나오면 이걸 이제 다른 공장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옮기는 그런 기차죠. 무슨 거인들이 먹는 스프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거기 기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난생 처음 보는 특수한 차량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한 차들이 네, 신기한 차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많아요. 차들이 어떤 진짜. 차들이?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해요? 야 용도를 용도도 모르겠어요. 용도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정말 본 적도 없는. 그래서 무슨 그 듀운 같은 그런 SF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있습니다. 맞아. 예. 그래서 어떤 차는 너무 낮은데 뭐 엄청 큰 쇠들을 이제 들고 다니고 뭐 바퀴가 한 2m 정도 되는. 바퀴가 2m라고요? 네네네. 바퀴 하나에 서장훈이. 네네. 제가 또 이 포항제철과 인연이 있는 게 포스코 웹드라마에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뭐 조회수가 500만인가? 뭐 600만 인가? 출연을 예. 거기서 이제 연출도 하시고. 연출은 안 했어. 아 그런가? 이제 연기력으로. 예. 그래서 너야! 너! I am you! 이 박재희 선배님이 극중 제철소의 대표님.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공승현 씨는 이번에 교양 PD 역할을 네네. 공장 곳곳에서 터지는 그런 폭발들을 이제 파헤치기 위해 시사교양국 소속 PD 오윤아가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대본이 들어왔을 텐데 한 178편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냥 저는 감독님 때문에. 그냥 감독님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못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경수 감독님이라고 소방사. 신경수 잘 알죠. 신경수 감독님이 먼저 우리 봉근 감독님이 하는데 해줄 수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전 당연히 하죠. 먼저 연락 주셔도 저는 당연히 할 거예요. 깔까 봐. 근데 이제 승현 씨 같은 경우는 제철소를 헌팅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고선 내가 승현 씨한테 꼭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제철소가 뭔가 되게 험난한 곳이다 보니까 되게 저는 소방서 하면서 끈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식하다 할 정도로 무식하다. 네. 그런 공승현 무식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그런 뭔지 알아? 악바리 같은 그렇죠. 지점이 있으신 거지. 예, 예, 예. 한번 더위 먹어서 그런 아 것도 있었고. 더위. 네, 더위. 더위를 먹었어요? 땡볕에 구급차 안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예, 예. 했어요. 막 되게 무거운 가스통을 맞아요. 들고 힘겹게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는데 그날 너무 찜통이어가지고 더위를 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냥 에어컨 밑에서 보니까 모르지. 이 공승현 씨의 또 성품을 잘 아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맞춰봤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네.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연극을 봤어요. 네, 보이체크라고. 보이체. 아 보이체. 네, 보이체 그때 걸작. 그때만 해도 정말 까랑까랑한 그 멋진 배우의 모델이어서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아. 흔쾌히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한가리는 출연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세게 부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 여기 실화를 바탕으로 네. 영화죠. 그때 가장 큰 매력은 어쨌든 실화다. 음. 최대한 충실하게 좀 재현을 해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실화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저는 그 실존 인물 분들이 이렇게 나왔던 그 장면이 선배님에서 이렇게 싹 벗겨지면서 이렇게 이게 진짜 실화가 주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와, 그 울컥하는 거. 아니 막훅 가지 그냥. 정말 단 한 건의 어떤 그 인명사고도 없이 그걸 수습해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국가 기관 산업이 멈추는 위기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가족들이 보면 난리나. 여보 거길 피했어야지. 미쳤어? 그런 그 책임감 같은 게 있었어요. 공장장 출신의 현장 출신의 대표니까 네.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상황을 잘 알고 잘 파악하고 현명하게 잘 선택하고 이 대표의 모습을 멋있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어떤 리더의 그 어떤 표본 모범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 대표한테 네. 우리 사람들한테 좀 전해지면 이 감동이 훨씬 크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그또 궁금한 게 만약에 세 분이 제철소에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지켜냅니까? 오피셜하게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제 진짜 상황이라면 좀 굉장히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뭐 거기서 내가 뭔가 맡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석영 씨 역할이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뭐 그런 현장에서. 정석영 역할 같은 건 좀 고민되지. 그 높은데 6, 70m를 올라가서 이거 써야 되는데. 예, 뭐. 아무튼 박지일 배우님은 탈락. 승현 씨는 네, 저는 책임감이 있어 보이잖아. 책임감이 있어 보여.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번영된 조국이 있는. 나는 나갈 거예요. 집으로 갔어. 삐 소리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갔어. 자, 방탈출 게임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뒤에 저기 자물쇠야 저거. 저 뒤에 자물쇠가 보이시죠? 이 문을 열기 전에는 여기를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계속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굳이 나갈 필요가 여기 좋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빨리 나가야 우리가 제철소 살릴 수 있어요. 3개의 미션이 주어질 거고 데드라인은 20분. 예, 20분. 여기 상자가 딱 여기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닙니다. 이거를 여는 순간부터 타이머는 돌아가요. 물론 저는 뭐 다양한 탈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정이 그러니까. 자, 해서 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곳은 태풍이 지나가는 제철소에 있지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이것뿐입니다. 디귿, 니은, 미은, 기억. 이게 담아내기? 아니다 이상하다. 담아내기. 오, 담아내기. 이거 양파의 일본말이죠. 일본말이잖아요. 아주 고시한 일본말을. 이게 뭐 낱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열어봐야지. 진짜. 이 숫자를 조합해서 뭐가 이렇게 기억, 미은, 디귿. 아, 4개니까. 하나, 둘, 셋, 획수? 3, 3, 4, 4, 2, 2. 3, 4, 2. 2? 네. 아니요?
아니면 그런 거 순서 아니야? 가나다라. 순서 기억미연. 가나다 순서 같아. 3. 자, 3. 기억니. 저기 제작진이 동요하기 시작했어. 맞나 봐. 여기 무늬가 빨간. 3, 5. 3, 5, 2, 1. 5, 2, 1. 어? 아니야? 디귿, 미음, 니은 기억. 아무리 봐도 담아내기인데 다. 핸드폰 아! 힌트? 이걸로 해서 번호. 패턴. 디귿함 끝나는 그거. 아닌데? 뭐지? 남는 거. 아니면 시작? 3, 1. 아닌데? 뭐지? 선배님이 지금 카톡 하시는 거예요, 형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디귿은 5, 6. 그럼 숫자가 너무 많이 남는데요? 너무 이상한데? 2, 3. 5, 6 빼고 2, 3. 아닌데? 2. 진짜 모르겠다. 우리는 젤초스를 못 지키는 걸로. 안타깝게. 진짜 어렵다. 사실 거의 왔는데 거의 왔다고? 우리가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의 와요? 자, 그러지 말고 제가 도라이브하고 벤츠를 구해올게요. 디귿이면 5, 6. 5, 6. 미음이면 뭐가 5, 6 빼고 2, 3. 요 나사만 돌리면 돼. 미음이 온 거는 그래도 모르겠어. 했어. 알았어. 6, 5. 해봐. 6, 6, 5, 3. 회계. 6, 5, 3, 7. 모르겠는데? 6, 5, 3, 7. 7. 오, 됐어요. 됐어. 오, 됐어요. 됐어. 오. 이게 어떻게 뭐예요?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역시 회계학과. 대박 어떻게 하셨어요? 어? 그걸 까먹었어, 또 6, 5, 그새. 3, 7. 이렇게. 어떤 거 같다. 잠깐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을. 자, 일단 열었으니까 넘어가고. 일단 다음 게임 이거 자, 이따 듣겠습니다. 지하실을 벗어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사이 태풍으로 제철소에 있는 고로 번호가 지워졌습니다. 지워진 고로 번호를 찾아주세요. 요거는 두 자리만 맞추면 돼요. 두 자리만. 일단 10씩 없어지고 있어. 근데 5 때문에 아, 오네? 오. 문과라. 이제 와서 못 가라. 지금 다른 방법을 창출해내고 계십니다. 전 나름대로 하고 있을 테니까 머리를 좀 쓰세요. 획수랑 막 이런 것도 상관이 이거 있더라고요. 거꾸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거꾸로. 59! 59! 59? 59? 59. 50. 오, 잘했어. 59. 그 여는 그것도 맞아요. 여기. 진짜 기껏 찾아놨다. 자, 59 과연 열릴 것인가? 짠! 열렸어! 열렸어. 하나 더 열어야 되는 거죠? 이건 퍼즐이야. 빨리 맞춥시다. 일단 이런 거는 사이드부터 맞춰야 합니다. 우리 로고 같은데? 아니, 공승현 씨는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 빨리빨리 우리 힘내서 빨리빨리 합시다. 뭔가 저는 사실 탈출을 포기한 지가 한 10분 전에 포기했어요. 네. 글씨 같이 무고. 저는 끝부분을 모아서 자, 여기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천군과 백군이 싸우면 언제든지 저기다. 천군이 이긴다. 승리의 깃발. 진짜 옛날 사람이네. 네. 그 노래를 어떻게? 초특급 태풍이 그러니까. 초특급 태풍이 그래, 둘이서 하면 되겠다. 일단 찾았다. 야, 데드라인 됐어요. 데드라인 나왔어. 이거 한반도를 강타했다. 여기 있다. 그럼 이거죠. 이거 내가 맞췄어. 어쩔 오. 이름요. 그렇지. 자, 이제 5분 남았어요. 여러분 이것만 풀면 끝나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딴딴 따라딴 딴딴 따라딴 따다다단 따다다단 모자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자른 것 같아요.
이 수술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장현준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어. 오, 어머. 됐다. 그다음에 이게 포스 4분 8초 7, 6, 5, 4, 3, 1. 이게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항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이 3명의 전사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자, 조바심 내지 말고 침착하게. 알겠죠? 침착하게. 자, 2분 37초. 모르겠다. 됐다. 자물쇠는 잠깐만 영어로 돼 있어. 이게 포스코인가 봐요. 그냥 포스코인가 보다. 이 양아치들 이걸 열심히 하고. 근데 어디로 맞추? 이거 왜 다음? 여기 있다. P. 1분 44초. 왜 S를 못 찾아요? 손이 커서. 손이 커서. 됐다. 포스코. 야! 포스코라고 써있네요. 아 이거구나. 이거. 자, 우리 제철선을 구하러 갑시다. 아니 고로가 굉장히 시원해 안에 에어컨 들어가지고. 고로가 몇천도라 그러던데. 그렇구나. 저걸 먼저 알았다. 진짜 포스코 누가 얘기했어요? 저요. 역시 이거 홍현 씨. 홍현 씨. 우리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20분께 데드라인 예매권과 그 넌감독 굿즈 그리고 동남아 4박 5일 여행권을 동남아는 아니에요? 그렇죠. 굿즈와 굿즈와 예매권을 선물로 내가 왜 처음 본 사람한테 왜? 우리 촬영하신 넌감독이었어. 촬영하신 소감 선배님부터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예. 우리 장 감독님 화면에서만 보다가 오늘 만났는데 얘기해 보니까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구나. 그걸 오늘 보면서 참 너무 유쾌하게. 한국 영화의 핫쇼핑. 네, 그래서 쇼핑. 안 그래도 너무 뵙고 싶었고. 예. 왜 다들 이렇게 감독님을 사랑하고 열광하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네. 이 작품 처음부터 되게 항상 데드라인이 있었던 작품이죠. 위기가. 위기도 있었고 근데 이 데드라인을 마감을 잘 해가지고 네. 극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데드라인은요, 자연재해를 맞서 싸운 숨어있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영화는 11월 6일 날 개봉하니까요. 극장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맞아. 어떻게 풀었는지 듣지 못했네. 나는 지금도 저거 어떻게 풀었지 몰라. 이게 디귿이야. 이게 이유. 그래서 아까 미음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도 이건 이거 안 글자도 하고 아니잖아. 글자가 이거 아니잖아.